토종, 씨앗. 토종 씨앗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씨앗이면 씨앗이지 토종 씨앗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미술관에서 기획한 토종 씨앗에 대한 온라인 컨텐츠가 3부작으로 기획되었습니다. 1부는 토종 씨앗의 의미와 궁금증, 2부는 씨앗의 토착화, 3부는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씨앗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씨앗들을 경험합니다. 종자란 쉽게 말해 생물의 번식에 필요한 기본 물질을 의미해요. 즉, 씨앗이라고 할 수 있지요. 씨앗이 중요한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우리가 먹는 쌀, 콩 등의 곡식과 각종 나물, 과일 등은 모두 씨앗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우리가 흔하게 돈을 주고 사는 씨앗, 즉 기업의 씨앗은 이윤을 높이기 위해 한 번밖에 발화하지 못한다고 해요. 일회성 품종이기 때문에 매년 농민들이 새롭게 구입해야 하는 일회용 씨앗이에요. 또한 생명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해 그에 맞는 농약을 살포해 주어야만 자라날 수 있어요. 먹을거리의 상품화, 대량 생산 농업, 그리고 기업으로 넘어간 씨앗. 유전자를 조작한 씨앗이 지적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특허라는 이름으로 농민의 손을 떠났어요. 로열티에 갇힌 씨앗은 더 이상 농민의 것이 아니에요. 저는 특허전쟁, 자본화, 상품화 등을 떠올리며 미래의 지구와 미래의 우주가 떠올랐습니다. 식량주권은 씨앗의 권리에서부터 시작해요. 흔히 토종 씨앗은 식량주권을 지킬 열쇠라고 말하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위험성, 수입 종자의 장악에서 벗어나 믿을 만한 먹거리를 생산 소비하는 데 주춧돌을 놓기 위해서죠. 이런 토종 씨앗을 지킬 수 있도록 최전방에서 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토종 씨앗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나누며 토종의 명맥이 끊기지 않도록 힘써주고 있답니다. 토종 씨앗은 우리 땅에 토착화된 씨앗, 형질이 고착화되어 매년 안정적인 수확량이 검증된 씨앗이에요. 원산지가 어디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심어왔는지의 측면을 넘어 우리 땅과 기후에 적응해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한 씨앗이죠. 또한 재해에 강하고 자가 체종이 가능해 공급의 안정성을 지켜줍니다. 토종 씨앗을 지키면 농업을 다시 살리고 식량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시작이 되리라 믿습니다. 씨앗의 농민의 경험과 농촌 공동체의 지식이 실려 후대로 계속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보다 다양한 토종 씨앗이 우리의 식량 자원을 더 풍족하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전체 농민의 1%도 안 되는 토종 씨앗 재배 농민의 노력은 마치 아주 작은 물방울들처럼 보이지만 그 물방울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을 싹 틔우듯이 후대 사람들의 생명력을 싹 틔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다른 세계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지금 바로 이 순간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는 정말 무관할까? 예전부터 많은 것들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지? 곤충들은? 동물들은? 도시의 불빛은 언제 꺼질까? 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데에 모여서 살고 있지? 화려한 불꽃 하나하나가 얼마나 비싸려나? 내 대학 등록금이 왜 하늘에서 터지고 있지? 아깝다. 마치 행성의 표면 같은 이것. 화려한 빛에 둘러싸인 도시. 뜨거운 화영. 위에도 도시, 그리고 아래도 도시. 에너지 전쟁. 모든 것을 숫자로 측정하여 가치를 매기는 사회. 빠르게 흐르는 시간, 그저 빠른 것만이 아니라 복잡하고 빠르게 가속화되는 세계. 관성에 따르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궁금증은 생겨나지 않겠죠.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달리는 것 같다가도 다시 보면 3명, 5명, 그리고 그 이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결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힘의 논리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보다 강한 힘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점점 더 한 개인은 거스르기 힘든 방향으로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힘은 가속도를 얻게 되고 먼 훗날 시간이 흐른다면 그때는 거스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 놓인 여러 개개인들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1등을 하기 위해서요. 시스템을 거르는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는 우연히 지금껏 전혀 알지 못했던 토종 씨앗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실제로 토종 씨앗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 황진웅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농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충청남도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많은 일을 했었는데 현재는 농사를 지면서 살고 있는 농부이고요. 농사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농사를 농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떠한 이제 농산물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농사라고 하고 또 농업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죠. 근데 농업이라는 것은 사실 산업적 개념에서 어떤 결과가 돼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행위의 측면에서 만일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실 농사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농사를 하는 것이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농사하면서 살아가고 농부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자연과 나의 힘으로 농사를 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먹을 것, 식량을 만들어내고 나를 위해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식량을 만들어내가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식량을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농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생산성이 높아서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농사라는 행위가 인간이 해야 되는 행위고 다른 사람 식량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원래 하던 본래의 개념에서의 농사라는 것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나와서 자연으로부터 씨앗을 얻어갖고 나와서 그것을 농사하는데 자연 아래서 인간의 힘으로 자연에서 갖고 온 씨앗을 가지고 농사하는 행위 이것이 인간이 사는 원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그런 개념에서의 농사와 또 그걸 통해서 현재는 작업뿐만 아니라 살기 위해서는 또 계속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그러니까 돈을 만드는 농사를 같이 하는데 방식은 인간의 원래 근본적인 삶의 모습, 농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취하면서 나를 위한 농사도 하지만 그런 개념 속에서 농사할 수 있는 거는 씨앗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고요. 그 씨앗이 옛날 씨앗, 그러니까 옛날부터 저의 이전의 농부들이 해왔던 그런 씨앗을 가지고 가능한 한 그 자연과 융합하는 그런 방식의 농사를 하면서 나도 살아가기 위한 그런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것이 특별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던 씨앗을 농사를 하고 내가 살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농사를 하는 많은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농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농사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순수하게 농사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먹고 산다는 거는 자기가 농사를 해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애들을 그러니까 교육시킬 만큼의 그 소득이 보장되는 농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옛날 씨앗으로 농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근본적인 삶의 모습을 이어가는 모습도 있지만 더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결정을 현재 농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매에 의해서 하는 시세가 일정 정도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인데 실제 이런 옛날 종자를 갖고 하는 농사는 거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 농사하는 분도 많지 않고 그런 걸 찾는 분도 없고 그런 관행적 유통구조의 인프라에 올라갈 수 없는 물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옛날 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벼도 여러 가지가 있고 조도 여러 가지고 옥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좋은 걸,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해서 그 농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경쟁력이 더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농사를 통해서 자기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똑같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부터 나와서 그 농사하면서 그러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뭐 지혜를 짜내고 뭐 도구를 만드는 행위를 문화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과 내가 융합해서 농사를 통해 융합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현재에서 이런 옛날 종자로 농사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역행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인간이 순응하고 하는 방식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계속 그거는 투쟁하고 저항하는 그런 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유롭고 싶고 하고 자기 자신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행위들. 근데 농사라는 것이 옛날 종자를 가지고 하면 그와 자기가 좋은 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표현해내고 만들어내고 또 가꾸고 그런 예술적인 활동하고도 같습니다. 되게 자유롭죠. 근데 좀 다른 말씀드리면은 한강에 이제 남산이 보이는, 아니면 한강이 보이는 뷰가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이런 시골 마을에서 보는 그런 풍경이나 뷰는 거기에 그러니까 남산을 보거나 한강을 보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마음껏 공기를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농사하고 자기를 표현해 나가고 살아가는 거, 자유를 아주 잘 만끽할 수 있는 것이 농사입니다,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재의 인류의 여러 가지 상황들, 기후 변화가 있다든가 자본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배하고 그런 사회에 대한 그런 일종의 저항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옛날 씨앗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가면서 살아가겠다는 일종의 저항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미래에 그래도 뭔가 그리고 싶은, 이게 좀 힘들겠지만 이렇게 자본에 맞서서 개인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그 한계가 있긴 하잖아요. 한계가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바라시는, 뭔가 그려고 싶은 어떤 그래도 희망적인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상상을 하자고 해보자면, 이제 개개인들도 이제 지금 산업화로 해지는 이런 농업 생산물에 대한 어떤 이런 회의감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들 개개인 자체도 뭔가 저항감을 뭔가 생겨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가질 수 있고, 이제 뭐 사회적인,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렇게 해도 먹고 살 수가 있고 농사가 되는구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에 대한 기쁨과,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저도 필요하지만 돈을 버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예술을 할 수도 있고, 음악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제가 농사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옛날 씨앗을 누군가가 농사를 해서 사람들한테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보고 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영감을 주는 어떤 예술가의 모습이랑 좀 유사한 부분이 있긴 한데, 아니면은 예술가라고 해서 그림만 그리는 게 다 예술가가 아니라 뭔가 활동하는 사람들도 다 예술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요.
실제로 농사라는 행위는 자기가 예술을 하고 어떤 씨앗을 뿌려서 자기가 그림을 만들다든가 넓은 캔버스라든지 자연과 어우러진 그런 그림을 만들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자기가 또 자연에서 보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술을 창조하는 것과 창조된 예술을 즐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항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 길은 정말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저항은 필요합니다. 물론 저항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들이 지속된 저항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전한다면 변화는 분명히 생길 것이라 믿습니다. 그 영감의 대상은 소비자일 것이며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모두의 노력으로 토종 씨앗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배드제드 봉담 프로젝트 토종씨앗 3부작은 경기도 화성시 엄미술관과 안성석 작가와의 협업으로 기획 및 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보다도 더 두려울 인류의 재앙이자 자연의 경고, 식량 고갈의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기후 위기 속 식량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물음을 앞에 두고 우리 목걸이의 근간인 토종 씨앗의 소멸을 염려해 미술관과 예술가가 주도하여 이를 문화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위기의 식량 안보에 대한 재인식을 도모하는 씨앗 지킴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시대 미술관이 다룰 수 있는 주제와 현상에는 제한이 없고 문화예술 활동과의 연결은 언제나 유연하고 포용적인 것임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 온라인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2022 사립박물관 미술관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국고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